안녕하세요. 기아파트를 맡은 이강록이라고 합니다. 뭐 말할 거 있나요? 22번부터 볼게요. 22번은 작년 9월 28번 문제고,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두 점, f와 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 그 위의 점 p 2,3이라고 좌표를 줬죠. 여기서 타원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F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직선 F'Q와 L이 만나는 점을 R, 그리고 L과 X축이 만나는 점을 S라고 한대요. 이때 삼각형 SRF'의 둘레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어요. 일단 보면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 미지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죠. A나 B 이런 게 없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초점을 먼저 잡고 갈게요. 초점 C는 풀마 루트 16-10이겠죠. 그럼 얘는 풀마 2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F'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었고 F의 좌표가 2,0이라는 뜻이죠. 이걸 잡고 나서 타원이니까 항상 정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타원의 정의, 두 초점으로부터 타원 위의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F'Q 더하기 FQ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와 같을 텐데, 지금 장축의 길이가 루트 16에 곱하기 1을 하니까 8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이 SRF'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은 얘는 우리가 완전히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직선 FQ와 L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동위각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각은 지금 공유하고 있죠. 두 삼각형 SRF'과 FQF'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삼각형 SRF'과 삼각형 FQF'이 닮음이란 뜻이죠. A의 닮음. 그러면 얘와 얘의 닮은 비를 알면 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둘레의 길이의 비를. 그래서 해보면 일단 이 점 S 있죠. 지금 타원 위에 한 점 P의 좌표를 줬으니까 2차 곡선에서 점의 좌표를 알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X 하나 Y 하나를 점 좌표로 바꾸죠. 16분의 2X 더하기 12분의 3Y는 1이 돼요. 그러면 S라는 건 이 직선 L의 X절편이니까 얘가 8,0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볼 거냐면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를 볼 건데, F'F의 길이를 알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S의 X좌표를 알았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 길이도 아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닮은 비는 F'F 대 F'S, 즉 얘가 두 초점 사이의 거리 4 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 SRF'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삼각형 FQF'의 둘레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왜죠? 얘의 둘레의 길이는 F'Q 더하기 FQ 더하기 FF'과 같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아까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두 선분의 길이 합이 8이라는 거 알고 있고, FF'의 선분의 길이는 4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얘의 둘레의 길이가 12네요. 여기서 삼각형 SRF'과 삼각형
FQ, F'의 닮은 비가 10대 4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삼각형 FQ, F'의 둘레의 길이 12에다가 닮은 비 4분의 1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0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먼저 2차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닮음인 도형을 생각하자. 얘네 두 가지였어요. 바로 옆에 23번 볼게요. 23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px, 그리고 포물선 위에 한 점 A, A의 좌표를 k, 6이라고 줬죠. 이 A에서의 포물선 위에 접선을 L이라고 한대요. 얘가 L인 상황이죠. 그리고 직선 L이 포물선의 준선과 만나는 점을 B,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두 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때 삼각형 CBB'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삼각형 AFA'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3S1이 S2와 같다고 하네요. 이때 두 점 A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FDA'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이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강의 노트를 기하는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공식들을 자세히 보시고 그걸 참고해서 수업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라는 점 있죠.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점의 X좌표와 얘 X절편의 X좌표는 포물선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그쵸?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이 C의 좌표가 사실 k,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잡고, 그리고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데 우리가 A라는 점이 포물선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위에 있다고 했죠. 이 얘기가 나온 순간 얘를 그 포물선에 대입해야 돼요. 그게 한 위의 점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36은 4pk가 나오죠. 여기서 식은 pk는 9네요. 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미지수를 걸러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두 삼각형 BCB'과 AFA'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지금 보면 B라는 점은 포물선의 준선과 X좌표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얘 포물선의 X좌표가 P, 0이었으니까 이 CB'의 길이와 FA'의 길이가 K-P로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럼 K-P로 밑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니까 높이의 B가 3대1이 나와야겠죠. 넓이가 3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이 길이가 6이었죠. 그러면 B'의 길이는 얘의 3분의 1, 즉 2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의 닮은 삼각형을 더 볼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 BCB'과 ACA'은 닮음 아닌가요? 왜죠? 한 각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직각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높이 B, B' 그리고 AA'의 길이의 B가 1대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밑변 C, B' 그리고 CA'의 길이의 B도 1대3이 나와야 되죠. 저거 보면 C, B' 대 C, A'은 1대3이 나와야 되는데 C, B'은 우리가 K-P라고 미리 구해놨죠. 그리고
CA'은 아까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 좌표가 마이너스 K, 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CA'의 길이는 2K가 되겠죠. 얘가 1대 3의 비율을 가지니까 2K는 3K-3P. 따라서 K는 3P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린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할 수 있겠죠.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우린 식 두 개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그 식이 똑같은 식만 아니면. 이 생각을 가지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P는 루트 3이 나오고 K는 3루트 3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자, 이 상황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두 점 AF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때 삼각형 FA 프라임 D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얘 그림을 좀 뺏어 볼게요.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D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할까요? 그럼 삼각형 FDD'과 FAA'이 닮음 아닌가요? 맞곡직각을 가지고 있고 한 각이 수직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하 강의 노트에 써놓은 걸 보면 이런 식이 있을 거예요. 포물선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은 만약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라고 하면 초점의 좌표는 P, 0. 이런 상황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이라는 식을 적어놨어요. 이런 성질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포물선의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포물선의 정의. 그래서 지금은 이 식을 그대로 응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죠? 보이나요? 안 보여요? 뭐 어떻게 해요? 오래 봐야지. 다시 보면 항상 포물선의 정의 생각해야죠. 포물선의 초점에서 포물선이 한 점까지 거리랑 그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으므로 지금 P의 좌표 알고 마이너스 P 값 알고 K 값 아니까 이 길이가 4루트 3이네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A라고 해놓은 얘는 4루트 3이었고 P는 루트 3이었죠. 그래서 구해보면 4루트 3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B 값은 3분의 4루트 3이 나오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본 거냐면 이 길이가 3분의 4루트 3이고 이 길이가 4루트 3이죠. 근데 제가 아까 닮음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나요? 닮음인 상황이니까 얘 닮은 B가 1대 3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높이에 해당하는 AA'과 DD'의 길이도 3대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DD'의 길이는 2고 FA'의 길이는 우리가 K와 P를 다 구해놨으니까 2루트 3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FDA'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FA'로 보겠습니다. 2루트 3 곱하기 높이 DD' 2네요. 그래서 답은 2루트 3이 나오네요. 23번 문제였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시사점은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해석, 그리고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 이런 성질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벡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4번 볼게요. 얘부터는 이제 벡터 문제거든요. 얘가 작년 수능 29번이었어요. 제가 볼 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상황 먼저 보면 좌표 평면에서 OA의 길이가 루트 2고 OB의 길이가 2루트 2인 그리고 코사인 각 AO B의 값이 4분의 1인 평행사변형 OACB라고 했어요. 이때 점 P라는 게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가조건을 보면 OP 벡터라는 게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로 나타내져 있는데 앞에 개수들이 붙어 있죠. 근데 그 개수 S랑 T라는 애가 각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상황이 시작된 건 그 옛날에 2019년 수능 29번 벡터 문제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런 벡터의 영역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얘를 보면 S랑 T라는 애가 0부터 1 사이로 움직이죠. 이런 애를 좀 확실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S라는 게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S가 0이면 이 OP 벡터의 종점 P가 나타내는 자치는 그냥 선분 OB 아닌가요? T가 0부터 1까지 변하니까? 그쵸? 그럼 이 OB라는 게 S가 0일 때의 P의 자치인데 얘가 S가 또 0에서 1만큼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결국 이 P의 자치라는 건 이 평행사변형 내부가 되겠죠. 혹은 그 경계점. 우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OA의 길이를 루트 2라고 줬고 OB의 길이를 2루트 2라고 줬고 코사인 값 AOB의 코사인이 4분의 1이라고 줬기 때문에 먼저 각에 대한 판단을 하고 갈게요. 얘가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를 뭐 M이라고 할게요. M을 쓴 이유가 있어요. M이라고 하면 얘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으니 O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아, B에서 수선의 발을 선분 OA에 대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OA의 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M이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C도 마찬가지로 OA의 연장선상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AN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 이런 상황이 되겠죠. 다음으로 나 조건을 볼 건데 나 조건에 일단 OP 벡터 내적 OB 벡터가 나와 있고 BP 벡터 내적 BC 벡터가 나와 있어요. 얘네 둘의 합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얘 시점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앞에 건 시점이 5로 통일돼 있고 내적을 했는데 뒤에 건 갑자기 B가 나왔죠. 그리고 P라는 게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야 돼요. 그럼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벡터는 자유롭게 쪼개고 붙일 수 있죠. 나 조건을 다시 써보면 여기서 OP 벡터 내적 OB 벡터 더하기 BP 벡터 내적 BC 벡터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OP 벡터 내적 OB 더하기 OP-OB 벡터 내적 BC 벡터가 2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종점에서 시점 빼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 나면 얘가 OP 벡터로 묶이지 않나요? 여기에 OP 벡터 내적 BC 벡터가 있고 여기에 OP 벡터 내적 OB 벡터가 있으니까 얘는 OB 벡터 더하기 O BC 벡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빼기 OB 벡터 내적 BC 벡터가 2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OB, BC라는 벡터들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정점들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내적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지금 이 앞에 거는 계산이 조금 힘들어도 얘를 먼저 구해보면 내적이 뭐죠?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이죠. 그러면 OB 벡터라는 크기가 2루트 2라고 나와 있고 BC 벡터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이라는 워딩이 나왔죠. 얘가 BC 벡터가 무슨 벡터랑 똑같죠?
이 평행사 변형 위에서 OA 벡터랑 똑같죠? 쉽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사인 값을 예각으로. 그러면 BC 벡터의 크기는 OA 벡터랑 같은 거니까 루트 2고 그 코사인 값은 4분의 1인 상황이죠. 근데 얘를 뺐으니까 좀 정리하면 OP 벡터 내적 OB 더하기 BC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또 벡터를 합칠 수 있죠. 종점과 시점이 같으니까. 보이나요? 그러면 OP 벡터 내적 OC 벡터고 얘를 계산하면 1이죠. 는 3이 되네요. 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위에 좀만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나조건을 해석함을 통해서 OP 벡터 내적 OC 벡터가 3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가조건 해석에 의해서 P라는 건 이 평행사 변형 OACB의 내부 혹은 그 경계점 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이 내적이라는 게 식을 분해해서 써보면 OP 벡터의 크기 곱하기 OC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죠. 이제 뭐에 주목을 할 거냐면 이 OP 벡터가 곱해져 있는 걸 뒤로 옮길게요. 얘가 뜻하는 게 뭐죠? 얘가 뜻하는 게 OC 벡터에 대한 OP 벡터의 정사형의 값 아닌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뭘로 볼 거냐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어떤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의 그 벡터 위로의 정사형의 값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먼저 OC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OC 벡터의 크기. 얘는 이런 애니까 방금 전에 가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길이도 2분의 루트 2라고 했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밖으로 빼서 쓸게요. O, M, B인 상황에서 얘가 2루트 2고 얘가 2분의 루트 2였으니까 B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0이네요. 이런 상황이고 얘는 CN의 길이와도 같을 테니까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0이죠. 그렇죠? 그리고 ON의 길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죠? 아까 AN이 2분의 루트 1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ON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2니까 O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2분의 18 더하기 2분의 30의 루트 시움 값이네요. 얘는 계산하면 2루트 3이 나오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만 지우고 갈게요. OC의 크기가 2루트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 두 내적 값이 3이 나오려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일단 정사형이니까 OC 벡터에 대한 정사형이니까 얘를 수직으로 자르는 어떤 애겠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P라는 점이 평행사 변형 OACB의 내부이면서 OC 벡터와 수직이고 그리고 그 수직인 점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인 점이라는 거 아닌가요? 얘네들이죠?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인 거 우린 알았으니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그 원 위에 움직이는 점 X에 대해서 3OP 벡터 빼기 OX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과 N이라고 한다고 했죠. 라지 M, 스몰 m.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OA인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보이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OP 벡터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OP 벡터만 살짝 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점이 C고 이 점이 N 그리고 이 점이 O고 얘가 P들의 자치를 이만큼을 떼온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모든 길이를 다 적어보면 얘가 2분의 루트 30이었고 얘는 2분의 3 루트 2였어요. 그리고 OC의 길이는 2 루트 3이었죠. 애초에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 ONC라는 게 닮음 아닌가요? 또 닮음이 나왔죠. 얘는 직각을 가지고 한 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A의 닮음. 그래서 길이의 비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 지금 무슨 길이의 비를 볼 거냐면 얘 대 얘를 볼 거고 그러면 OCN에서 얘 대 얘를 볼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대 2 루트 3은 2분의 루트 3 대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3은 2분의 3 루트 2 네모고 네모라는 게 루트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무슨 의미죠? 아, 사실은 이 점에서 즉 OC라는 걸 완벽하게 4등분하는 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 얘가 3분 직선 OA랑 만나는 점이 사실 A였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3OP 벡터 빼기 OX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근데 X라는 점은 중심이 오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선분 OA와 같은 원위한 점이죠. 이 뜻은 이 OX라는 벡터는 크기가 루트 2로 고정되어 있는데 방향은 자유로운 벡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애초에 이 3OP 벡터라는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얘 크기를 빼거나 더해주면 최대와 최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방향이 자유로우니까 크기는 일정하고. 그래서 보면 3OP 벡터라는 건 언제 제일 짧죠? 애초에 3OP 벡터는 어디에 있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일 거예요. 보면 얘가 4등분점인데 딱 수선을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점 A를 지났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4등분점도 딱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이 아니죠. 수직인 걸 그으면 B를 지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합동이니까. 보이나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거? 그러면 애초에 3OP라는 건 얘가 3번 간 거 아닌가요? 그럼 3번 늘어나면 이런 애가 되지 않나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각각의 길이들이 얘가 루트 2에서 3배인 3루트 2가 될 거고 혹은 수직이었던 이 부분이 3배가 되어서 2분의 3루트 3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구하는 건 이 3OP 벡터의 최대값이라는 게 가장 먼 애, 여기네요. 3루트 2죠. 그럼 여기다가 방향이 자유로우면서 크기가 루트 2로 고정된 애가 더해지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 루트 2를 더했어요. 얘가 최대겠죠. 그리고 최소는 얘도 따지고 보면 좌표 평면이 한 점이고 얘는 직선의 일부분 아닌가요? 당연히 수직으로 수선의 발 내린 얘가 제일 짧은 거리겠죠. 즉 우린 얘 한 칸의 길이를 2분의 루트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3칸이니까 2분의 3 루트 3에 얘는 방향이 자유롭다고 했죠? OX 벡터. 이번엔 루트 2를 빼면 되겠네요. 이런 애가 되지 않나요? 그럼 좀만 더 계산해보면 얘는 4 루트 2가 나오고 얘는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네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A 루트 6 플러스 B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때 A제곱과 B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얘네 둘을 곱해보면 6 루트 6 빼기 8이 나오네요. 맞나요?
그래서 A는 6,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24번 문제였고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개수가 딸려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은 하나를 고정시킨 다음에 움직이면서 관찰하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벡터의 내적의 합 같은 게 나왔을 때 시점과 종점을 내 마음대로 변형하자. 최대한 보기 쉽게. 마지막으로 도형의 닮음. 벡터 문제인데도 닮음이 꾸준하게 나오죠. 닮음은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평행사변형 위였잖아요. 벡터의 평행사변형은 특이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25번 문제인데 일단 문제 상황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0,8하고 B K,0이 있는데 세 점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먼저 두 점 PQ는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고, 나조건에서 OP 벡터 내적 OR 벡터는 0, 그리고 OR 벡터 내적 BR 벡터는 0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OX 벡터를 OQ 벡터 더하기 BR 벡터라고 할 때 OB 벡터 내적 OX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마이너스 16이라 줬네요. 이때 K값 구하라는 문제죠. 관찰해보면 일단 가조건은 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인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Q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벡터 OP와 벡터 OQ의 종점들의 자치를 준 거죠. 이 벡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준 거잖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이런 상황이고, 나의 두 번째 조건을 먼저 볼게요. OR 벡터 내적 BR 벡터가 0이래요. 이때 R 벡터와 R 벡터는 움직이는 점이죠. 얘의 의미가 뭐죠? 알아야죠? 얘의 의미는 따지고 보면 이 점 B와 O를 지름으로 가지는 원 위를 움직이는 벡터의 종점 R이 있다는 거죠. R이라는 점의 자치가 사실은 점 O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 위에 있다는 거네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해 볼게요. OP 벡터 내적 OR 벡터가 0이래요. 그러면 일단 OP 벡터라는 게 어떤 애인지 관찰하려고 하는데, OP 벡터는 P가 이런 점을 움직이죠. 그럼 OP 벡터는 많이 기울어져 봐야 이런 애들이고, 많이 기울어져 봐야 이런 애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P라는 종점이 움직이는 게 이 원 위니까 OP 벡터는 뭐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OR 벡터가 내적했을 때 0이래요. 그러면 얘의 의미를 관찰해 보면 사실 이런 거 아닌가요? OP 벡터라는 게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OR 벡터는 얘랑 수직이어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OP 벡터라는 게 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OR 벡터는 얘랑 수직이어야 돼요. 맞나요? 마지막으로 OP 벡터라는 게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OR 벡터는 얘랑 또 수직이어야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 문제 만들 때 애초에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낸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뭐냐? 얘는 원점에서 그은 이 원 A라는 거에 접선이죠. 접선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겠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죠? 4고 A의 Y좌표는 8이니까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 사이각을 준 거죠. 몇 도죠? 보이죠?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보면 얘가 6분의 파이니까 따지고 보면 얘랑 수직이었던 애는 이만큼이 6분의 파이겠네. 판서가 좀 더럽나요? 양해 부탁해요. 그리고 얘랑 수직인 애도 여기가 6분의 파이겠네. 이런 상황에서
OP 벡터 내적 OR 벡터가 0인 게 R 벡터가 나타낸 자취는 사실 이런 애들이겠죠. 이해되시나요? P도 움직이고 R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R을 찾아야 되니까 R이라는 점에 자취가 나오죠. 뭐죠? 이 원 위면서 이런 호가 나오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내친 김에 여기 각도가 나왔으니까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다 적고 할게요. 지름이니까 당연히 지름에 대한 완주각은 90도가 나와야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길이가 K였으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이 길이는 뭐가 되죠? 이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닮음을 2번 쓰든 아니면 외우고 있든. 기하는 이런 계산 하나하나에서 조금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이런 계산 하나하나에서 등급이 갈려요. 얼마나 빨리 풀고 얼마나 잘 보여야 되는지. 보면 얘는 4분의 K가 나오죠. 왜죠? 여기가 30도인 상황에서 수직이니까 K, 여기는 2분의 K,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내리면 여긴 또다시 60도니까 이 길이는 4분의 K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린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 OX 벡터가 OQ 벡터 더하기 BR 벡터래요. 이런 상황을 뭘 의미하냐? 아니, Q라는 애랑 OQ의 종점이랑 BR의 시점이 다른데 얘를 더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하를 하면 안 되죠? 반성하셔야 돼요. 이 B라는 시점을 Q라는 종점에 붙여야죠. 붙여보면 이런 애가 이 점 B가 이런 점들 Q 위로 이렇게 붙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상황인지 보이나요? B에서 R이 나타내는 이런 애들이 Q라는 애의 종점에 붙는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붙을 테니까 뭐 자취가 어느 정도 보이나요? 몇 개 그려보긴 했는데 여기 빈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 볼게요. OB 벡터 내적 OX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뭘 할 거냐면 앞선 문제 24번에서 봤던 벡터의 내적을 정사형의 길이랑 곱한다는 거 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얘를 뭐로 볼 거냐면 OB 벡터의 크기랑 OX 벡터를 OB 벡터 위로 정사형 시켰을 때 그 값을 곱할 거예요. 보면 얘가 최대가 되는 점이 어딜까요? 좀 따로 빼서 그릴게요.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최대가 되는 점은 여기 B, K,0이라는 점이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제일 멀 때겠죠. 즉 여기서 이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겠죠. 근데 이 길이가 뭐죠? 4 아닌가요? 1A의 반지름? 왜죠? 애초에 얘는 꾸부정한 애니까 4를 넘을 수가 없죠. 자취들이.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 최대값은 OB의 크기 4 곱하기 K 곱하기 OX의 OB1의 정사형 4겠죠. 그리고 최소값을 관찰해보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제일 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OB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런 애죠. 얘는 1,5의 반지름만큼 가고 이만큼 더 갔죠. 근데 이만큼이 뭐예요? 앞서 구해놨죠? 이 길이가 4분의 K라고. 그럼 얘 따지고 보면 X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K인가요? 그쵸? 그럼 얘는 최소값은 K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K네요. 이때 최대와 최소의 합은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 나오죠. 문제에서 이 값을 마이너스 16이라고 줬으니까 양의 실수 K의 값은
8이 나오네요.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건 벡터들의 종점이 나타내는 자치를 잘 보자. 그리고 언제나 내적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사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도형들에 충실해야겠죠. 이렇게 기하까지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저희들이 낸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맞았다고 오만하지도 말고 틀렸다고 좌절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낸 이유 자체가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진짜 시험장 가서 잘 보라는 거지, 이 문제들 하나하나에 일일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